오늘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 시간입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종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8강전 대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코리아 서키트 오늘 홍김남님의 추천주입니다. 지속적으로 FPCB와 PCB 매출에서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김종구님은 계양전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전동공구나 자동차용 DC모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두 종목은 그래도 이 급락장에서는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일단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코리아 서키트는 내년도 업황이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특히 폴더블과 5G라는 두 가지 큰 소위 성장 엔진을 가지고 교체 수요를 스마트폰에서 많이 만들면서 업황이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코리아 서키트는 자리가 높아요. 높아서,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땐 이 자리를 지난번 고점 정도를 간다 하더라도 여기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지난 4,000원에서 이제 12,000원까지 올라오면서 200%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좋고 업황이 좋다 그래서 막 따라가다가 잘못 걸리면 고점에 물려서 한 6개월 고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높은 자리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이제 계양전기는 지금 소위 김진표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총리 후보가 되면서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으로 이제 해성산업과 함께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동이 아니고 차기라기보다는 차차기 정도니까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서 잊어먹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김진표 의원의 또 나중에 대선 또 출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맞고 단기적으로 총리 후보만으로 오른 건 대략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종목은 지금 승자로 정해드리기는 그렇고요. 일시적인 뉴스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짧게 반짝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메가트렌드, 빅트렌드 쪽과 관련이 돼 있어서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좀 기대되는 이 코리아 서킷을 승자로 정해는 드리는데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손절이나 익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승리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고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이 안 되는 힘든 시장에서 결국은 테마보다는 실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 바닥이 확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바닥은 이미 지난 8월 확인됐죠. 확인이 됐는데 지금 상승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쳤던 그런 요인들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조치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반등인데 이제 경기부양의 효과를 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일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휴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올라왔는데 이 무역 전쟁이 협상으로 가면서 지금 뚜렷하게 이제 확실하게 깔끔하게 뭔가 지금 문서 작성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홍콩 문제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 무역 협상이 좀 지연되거나 좀 당장 사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하고 또 하나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폭력을 동원한 그런 진압이라든지 군대를 동원한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결국 그건 무역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반응으로 봐서는 이 소위 홍콩 문제하고 무역 협상 문제를 좀 분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어제 보복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홍콩항에 미국 군함 들어오지 마 정도로 그쳤다는 것은 결국은 무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중국이 어쩌면 미국보다도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저점이 확인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조치와 금리 인하로 인한 호재는 시장에 반영이 일단 되고 양적 완화 문제는 앞으로도 반영이 좀 돼야 될 호재입니다만은 무역 협상 문제와 관련되는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의 탄력을 많이 보이지 못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중국의 상해 비지수가 계속해서 50 신저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한 매도도 결국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매도 기조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진정이 돼야만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단행되거나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냥 지체 없이 한국 증시를 샀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지수가 못 가는 이유,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실종 사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순매도로 전환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뭔가 반전의 계기는 결국은 미중 협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호재가 좀 더 확실해질 때 우리 증시는 이제 반전의 그런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대외적인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 시장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대결로 넘어갈게요. 오하임님 오늘 추천 줍니다. 콤텍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은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업체로 최근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전석봉님은 NEW, 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등 신작 모멘텀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두 종목은 사실은 이제 이 왕이 외교부장이 곧 오죠. 네, 그럼 오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한령을 해제하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요.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구조조정을 하던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고 있던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던 간에 주변에 여건이 이제 자기에 대한 적대적인 여건이 형성된 가운데는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과 소비 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실물 부분의 구조조정이 있고요. 실물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구조조정이 또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구조조정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구조조정 여건을 또 조성을 해야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구조조정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구조조정 하다가 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수술하는 거 잘 보시면은 수술할 때도 왜 수술하다가 과거에는 저희가 의료 시스템 제대로 미비가 되고 그랬을 때는 수혈을 못해서 수술 도중에 이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 중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일종의 수술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주변 지금 미국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요. 또 일본도 그런 상태라서 유럽하고 한국 정도만을 좀 수술을 할 때 피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의 당면 관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 오는 거예요. 와서 한알령 풀어주고 이거 얘기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이제 뉴라고 하는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중국 관련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됩니다. 중국 화학, 철강, 등의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관심 두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또 엔터라든지 소비재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음식료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결국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에 예를 들면 금방 끝나면 좋은데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 작은 나라잖아요. 저희 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뭐 대략 그 10배 정도 이제 큰 나라니까 10배 더 되죠. 예, 큰 나라니까 구조조정하는데 저희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너무 짧은 시일 내에 구조조정 끝난다 이렇게 보지 말고 혹시 올라온다면 뉴스에 따라서 올라오면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나 이쪽 섹터를 중기적인 어떤 뷰의 신고가 가능 섹터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머릿속에 앞으로의 10년은 구조조정이에요. 이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아모텍으로 해드리고 이 아모텍은 뭐 스마트폰 부품 주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차트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얘는 사실은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라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아모텍으로 네, 하겠습니다. 두 종목 이제 콤텍 시스템과 뉴의 대결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모텍이 아니라 콤텍 시스템이었죠. 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콤텍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콤텍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5G 쪽과 관련해서 네트워킹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요소는 있어요. 또 다시 또 자리를 잡고 하겠지만 아마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 근처 언저리는 중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콤텍 시스템을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매니저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를 하나의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네. 삼아주시고 계십니다. 두 종목의 승자 콤텍 시스템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 오늘 대덕전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 대덕전자는 오늘모사지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그런 대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2% 가까운 내림세인데 뭐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을 이제 비중이 좀 확대될수록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아모텍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보자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종목. 네,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금 그 IT 분야가 모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IT 내에서도 네네. 오래된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삼성전기가 지금 PCB 산업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떼어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쪽 산업 업황이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서 대덕전자는 이제 삼성전기하고 좀 사업구조나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해요. PCB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기 턴어라운드 시절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자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오히려 이제 데이터나 이제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이니 아모텍, 네, 이 종목은 차트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죠.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대덕전자로 자리면 한 1년 정도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리에 여기 보세요. 지난해 1월이잖아요. 네. 여기 자리에 지금 아모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선하고 싱싱하다 이렇게 보면서 아모텍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와 아모텍의 이 승자는 아모텍이 되었고 우리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IT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당연해요. 혁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신기술, 신제품, 네, 그다음에 신시장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돼요. 간단합니다. 네. 네, 요즘에 그 SK든 삼성그룹에서의 지금 인사 기준이 나왔는데 임원 승진을 했는데 임원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 실적이 좋지 않아도 혁신적인 인재에 대해서 임원 승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앞으로의 세상이 구조조정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이어왔던 그런 산업을 유지하고 또 실적을 내는 것은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없었던 산업이나 또는 없었던 기술이나 제품 이쪽에서 뭔가 답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와 창조적인 인재를 각 그룹에서 승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산업 환경과 한국 산업 환경은 대체로 구조조정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혁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가치주적 관점에서 성과를 내고 신제품, 신기술, 신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새롭게 없던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최고의 이제 인재인 것처럼 주식도 똑같이 사람처럼 주식도 이제 사실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법인 그럽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속성 자체가 기업 자체가 혁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없던 걸 창조해내서 세계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리더십이 있고 하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IT에서도 선별이 되어서 잘 갈 것이고 그냥 늙은 종목들 소위 얘기해서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지 않고 올해하고 내년 다르지 않고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다르지 않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는 그런 구조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례를 들어보면 폴더블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카메라 그 모듈 관련 종목들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이미지 센서 분야의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 산업의 분야는 마치 삼성전자가 과거 1994년도인가요? 16메가 D램 세계를 최초로 발명을 해서 제품의 개발을 끝낸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 D램 부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날에 D램의 1등이 된 것처럼 그런 산업군 쪽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이 앞으로의 세계는 IT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다. 그리고 IT 내에서도 오래된 아이템이나 오래된 기술로 이렇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나 새로운 아이템,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만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 대상의 그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네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은 5G 통신장비 업종에서 KMW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이 5G 관련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효성 첨단 소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낙폭도 좀 있었고요. 내년에 이익 성장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짚어주셨네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KMW라는 종목은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상투친 종목은 최근 적어도 2년 내에 상투친 종목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업황이 좋은 거 데이터가 나와요. 주식이 실제 실적보다도 업황이나 실적보다도요, 최소 6개월 정도 앞서서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요. 근데 주가 빠진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여기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와요.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것 그렇죠. 때문에. 네. 후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여기 대상투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린 게 과거에도 그랬고 이 5G도 그렇고요. 전기차도 그랬어요. 전기차도 실적이 좋다 그러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상투치고. 그래서 상투친 섹터는 안 해요. 네. 적어도 3년 이상을 보고 KM들 보시면 이 종목이 2017년, 16년에 이 종목의 가격이 3,800원이었고요. 20배 올랐거든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최소 5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승 사이클, 3년 사이클 끝나면서 대상토 나온 종목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점 추정이 안 되는 종목은 하지 말자.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 상투친 종목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기 바라고 그런 흐름이라서 네.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 있고 내년 실적이 좀 기대되는 효성 첨단 소재를 좀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효성 첨단 소재가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8강을 마무리해 볼게요. 네 종목이 선택이 됐는데요. 일단 실적이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올라갔고요. 그리고 콤텍 시스템, 또 아모텍,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네 종목이 정해졌네요. 4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리아 서키트와 콤텍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콤텍 시스템이 이제 기술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5G와 좀 연관되면서 같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6월 달에 이 고점이 나온 게 이게 5G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종목이 고점을 칠 때 KMW 그다음에 유비코스 홀딩스가 고점을 칠 때 고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친 섹터 근방에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러니까
이거 고점 친 섹터 근방에 있는 친구네. 예, 그러면서 다들 올라오면 매물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폴더블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좋아요. 좋아서 조금 더 그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코리아 서킷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승자는 코리아 서킷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아모텍과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두 종목은 지금 둘 다 괜찮은 건가요? 자리도 괜찮나요? 네,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자리가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지난번에 또 정치적인 그런 요소로 인해서 또 쓸데없이 또 빠졌던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항상 말 많은 종목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정치적이 됐던 법적인 게 됐던 그래서 뭐 회사 좋은 회사들 많은데 굳이 말 나오는 종목 그 소위 좋은 일도 아니고요. 꼭 말 나온다는 게 이제 좋은 일이면 칭찬에 속하니까 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두 종목 승자는 아모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모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코리아 서킷와 아모텍으로 정해졌는데요. 바로 대결을 한번 치러보죠. 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네, 일단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균 보유 기간을 3개월 정도 저는 생각하고요. 3개월 후 관점에서 지금 주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판단할 때 아무튼 이만큼 가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코리아 서킷가 좋다고는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 벌써 200%나 올라왔는데요. 이게 올라가다가 계속 그 기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자리가 좋고 턴어라운드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아모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바로 아모텍이네요. 이제 막 검은 선 위로 올라와 있는 아모텍을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24,000원 정도 저는 매수,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모텍 매수가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2,500원 잡아주셨네요. 오늘의 우승 종목 아모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선 어떤 말씀 하시나요? 시장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시황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한 달 가까이 벌써 돼요. 지수 기억나실 텐데 앵커님도 2155 터치하면서 지수 안 갑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KDI가 한국이 내년에 경기회복 된다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더 간다로 가는 걸로 리포트를 내놨지만 그때 이제 지수가 안 간다 그랬고 지금은 지수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060선 정도 지수 정도 언저리에서는 이제 하방 영상 나오고요. 그걸 반영해서 오늘 아침에는 좀 하락 종목이 많았지만 다들 이제 잘 안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뭔가 이제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두 가지 키워드예요. 내년 1월 말까지는 이제 지수는 박스권에 등락을 합니다. 지수가 반등은 하겠지만은 신고가 그러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지수가 못 가는 가운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쪽 섹터에서는 혁신 가치들을 뭔가 증명해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가상세계와 비슷해서 컨셉 종목들입니다.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이걸 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아닌 섹터는 철저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지금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근거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바로 철저한 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통계나 백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만 그 시황이 옳은 시황이 될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주변이 어려워도 항상 시장은 어려울 때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잠시 11시 10분부터 무료방송 시작을 하니까요. 카카오 TV로 진행되니까 접속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에 무료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